와룡뭉치입니다. 자, 어제 ECB가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50bp나 인상을 했고요. 이로써 유럽도 이제 긴축으로 돌아서는 흐름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국가들 중에서 일본과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긴축으로 다 돌아선 상태입니다. 뭐,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준 내용들과 관련한 내용들 문답 형태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게 얘기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6월 FOMC 이전까지만 해도 7월 금리 인상은 75bp가 일단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그리고 6월 FOMC에서도 7월 75bp, 그 다음에 9월 50bp,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랬던 것이 FOMC를 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초중순까지 이제 지표들, 인플레 지표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9%를 넘는 인플레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7월달 100bp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을 또 한 번 흔드는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7월 75bp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됩니다. 이 75bp의 확률이 확실히 좀 높은 상태고요. 9월은 연준 위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때 가봐서 상황 보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6월 FOMC에서 점도표상으로는 9월 50bp였잖아요. 50bp였는데 50bp일 가능성, 75bp일 가능성, 뭐 때에 따라서는 25bp의 가능성 모두 다 열려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 이제 내용들을 한번 보죠.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데? 라고 물으면 뭐 인플레이션이지 뭐 다른 거 뭐 있어. 뭐 인플레 너무 높아. 지금 인플레가 영국도 9.4%, 뭐 유럽도 지금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플레 때문에 거의 죽겠어.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상황이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왜 나타났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팬데믹 이후에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입니다. QE라고 했던 거 있었죠. 막 돈을 막 풀고 공짜 돈 막 줬었잖아요. 막대하게 풀려 있는 자금.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돈의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 또는 금년 초부터는 서서히 이 긴축을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연준이 긴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거 터지는 바람에 타이밍을 조금 더 놓쳐버린 경향이 좀 있었었죠. 원래도 약간 놓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더 많이 놓치게 됐었고요.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이 우러 전쟁,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왜? 국제유가, 곡물가, 금속, 비금속 등의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곡물가, 뭐 금속, 비금속 이거 지금 많이 잡혔습니다. 많이 잡혔는데 국제유가는 아직까지 많이 잡혔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직 좀 불안한 상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노력들이 뭐가 있었느냐?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지금 처음에 25bp, 50bp, 75 지금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와 함께 6월부터 QT 통화 긴축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9월부터는 이 QT의 양을 2배로 더 늘리겠다라는 지금 계획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화 긴축의 영향은 뭐가 있을까? 지금 시장이 한동안 우리 6월 달부터 시작해서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죠. 뭐 경기 둔화, 침체 우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 이게 지금 과도하게 좀 진행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침체가 안 왔는데 마치 침체가 온 것과 같은 정도의 시장은 히스테리를 부렸었던 거고요. 경기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경제 지표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믿는 구석이었던
고용도 지금 조금씩 위험한 조짐들을 좀 보이고 있죠.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6월 중순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업률은 3.6%입니다만 이 실업률이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된다면 연준도 금리 인상에 좀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뭐 유럽이나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IMF나 OECD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듯이 경기 침체의 조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베이지북에 최근에 발간됐던 베이지북을 보게 되면 5개 정도 지역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나머지 지역들도 경기 둔화 우려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경기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연준은 과연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딱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은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방점을 두겠다. 지금 경기가 조금 침체되는 거 감안하고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먼저 두드러 잡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좀 덜 생긴다. 경기가 좀 침체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돈 다시 풀어서 부양을 시키면 된다. 근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돈의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피해는 막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높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월급 우리 이 직장인들 월급도 올라야 될 것이고 근로자들의 월급이 올라야 될 것이고 월급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것만큼 또 물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원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먼저 두드러 잡아야 된다. 경기 침체 일부 감안할게 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현재 연준이 그래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문제는 이거부터 두드러 잡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연준도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은 지표 보고 얘기할게. 지금 뭐 그전 같은 경우는 연준이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를 굉장히 우리가 궁금해하고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들이 가능해지는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왜? 지표 보고 후행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상황 속에서 8월 말이죠. 8월 말 무렵에 잭슨 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관계없이 우리나라 이창용 그 총재께서 여기서 기조연설을 하시기로 하셨죠. 우리나라는 최초라고 하는데 대단한 부분입니다. 이거. 어쨌든 여기서 글로벌 리더들이 이쪽 금융관계의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때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내용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아마도 6월부터 조금씩 기대를 좀 했었는데 지표가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6월달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7월로 조금 2월 된 경향이 지금 있잖아요. 7월 지표부터는 확실히 국제 유가부터 시작해서 농산물, 곡물가, 그러니까 그 희귀금속 이런 원자재 가격들 하락들이 온전하게 반영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인플레이션은 피크 아웃의 가능성을 크게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둔화 속도가 문제가 될 거예요.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내려앉느냐. 현재로 봤을 때는 빠르게 내려앉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영역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가장 메인 핵심인 국제유가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곡물가하고 얘네들은 지금 우로전쟁 이전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미국 쪽을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주택가격이나 임대료까지만 내려오게 되면 확실히 조금은 이 잡히는 속도들이 좀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언제 꺾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꺾이는 속도와 함께 경기 둔화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나오느냐. 만약에 이거는 제대로 아직 못 잡았는데 얘가 빠르게 둔화되기 시작한다. 이러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마 결국은 인플레이션 두드러 잡는 거에 또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이 80년대, 70년대 서기파동 때처럼 그렇게 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고통이 정말 그냥 경기 침체에 비할 바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둔화되는 속도가 경기 둔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대한 얘는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2달 정도 이상, 최대 3달 정도까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뭐 바로 안 잡히니까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는, 지금 현재 3.6% 정도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한 4.0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연준 쪽에서도 고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들을 표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가게 되면 고통을 좀 수반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요걸로 가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시장 완만하게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7월 지표부터는 조금 꺾이기 시작할 걸로 보여지고, 8월, 9월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8월 지표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 봤었을 때 둔화되는 속도가 조금만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9월 FOMC부터 조금씩 완화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 아마 초부터 금리 인하 얘기로 돌아설 가능성 충분히 높은 상태다. 지금 현재의 경기 둔화 속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장 또는 이 증시와 관련된 전망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음 주에 FOMC가 있으니까 FOMC까지 딱 지나고 나면 75bp를 올린다는 전제로 보면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뭐 급반등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반등 이후에 횡보하는 흐름. 최근에 지금 나스닥이 너무 무리하게 많이 올라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옆으로 기면서 U자형 형태의 흐름을 보이거나 나이키 형태, 이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보고 있고요. 아마 올해 9월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시장이 조금 숨을 좀 쉴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